31번 봅시다. 31번. 31번. 자, 31번. 제목 먼저 볼까요? 전보처럼. 전보라는 얘가 나오긴 하는데, 전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전보. 텔레그래프. 전보? 모르죠? 그 들어는 봤지? 예. 전화기 나오기 전에 전보 쳤잖아. 전보 치면은 이렇게 점 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전보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보는 비유야. 전보처럼 사전 통보를 해서 뭐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러니까 사전 통보를 하라는 얘기야. 사전 통보. 그 얘기입니다. 사전 통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갑자기 내일 어머니가 내일 우리 집 이사 간다. 너 내일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 당혹스럽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당혹감을 느끼지 않게끔 뭐 해야 된다?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변화에 대해서 미리 사전 통보를 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보를 보내질 않는데요. 더 이상 이제 통신,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But 그러나 it's a great metaphor. 그냥 그것은 비유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건 비유일 뿐인데 뭐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은 given advance notice예요. advance notice, 사전 통보죠. 그러니까 사전 통보를 주는 것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뭐 정보를 보내라 라고 하는 말이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이거예요. 정보를 보내세요 라고 할 때는 그게 의미가 하는 게 사전 통보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정의 나왔고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보의 정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를 보내는 것, 즉 정보의 정의보다 사전 통보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때때로 당신은 알려야 됩니다. inform 다음에 어떻게 하는 형식으로 써요? A 오고 B예요. 그러면 A에게 뭐를? B를 알리다야. 이렇게 쓰입니다.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Those close to you. 당신한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알려요? 다가오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알리란 얘기야. 뭐 함으로써 by ing, 전달함으로써 convey,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in advance니까 미리죠. 미리 전달함으로써 사전 통보하라는 얘기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사전 정보하라. 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There's a huge difference.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 between 나왔으면은 between A and B 나올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A and B. A 사이 A가 여기 쭉 여기까지고 B가 쭉 여기까지인 거야. 큰 틀 보이시죠? 뭐와 뭐 사이는 큰 차이가 있냐면 from now on, 지금부터 we will do things differently. 우리가 뭔가 일을 다르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바로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은요. 뭐래요? Which doesn't give people enough time.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근데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요? To understand, 이해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이죠. 그럴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 사이의 차이예요? Saying something like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뭐와 같이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starting next month. next month니까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는 접근할 것입니다. 다르게 그 일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에 예고하는 것이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이에는 명백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정보해야 그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요한 정보를 뭐 하는 거? 미리 전달할 필요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미리 정보를 미리 전달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요 뒷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래핑 정보를 보내는 것은 지금 정보 보내는 거 이거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요거 사전 통보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이 사전 통보하는 것은요 뭐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enable 대신 지금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말 같은 말 empower 대신에 enable 얘기를 해버렸네. enable allow 이 자리에 다 쓸 수 있습니다. A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해준다. empower는 권한이나 힘이나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동사거든.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다. 즉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게 해준대요. 미리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또 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은요.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냐면 보는 것의 기술을 포함해요. 뭘 봐요? 다가오는 사건이나 상황들을 보는 것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또 뭘 포함해요? involve에 지금 of 전치사에 동명사 이렇게 나와 있고 동명사 두 개의 병렬 구조예요. 또 뭐를 하는 거냐면 giving others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기술을 포함한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정보 보내는 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근데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요? 처리할 시간이고 받아들일 시간.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 앞에서 한 얘기 지금 거의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정보를 보내는 것의 효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정보를 보내라. 미리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통지를 해라. telegraph anything인데 얘가 지금 동사고요. 문장이 동사로 시작했는데 마침표로 끝난다. 뭐예요? 명령문. 정보를 보내라. 미리 사전 통지해라. 무엇이든 그 무엇은 어떤 무엇인가 하면은 they will take people out of 사람들을 take 데리고 가. 그죠? 어디로부터? out of은 전치사예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하시면 돼. from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가냐면 전치사 뒷자리 지금 명사가 있죠.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What is familiar? 익숙한 것 그리고 편안한 것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무엇이든 뭐 해라? 미리 통보를 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가 생길 것 같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왜? 그 변화에 뭐 할 수 있게? 적응할 수 있게끔. 되셨죠?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할 것입니다. allow processing time. 처리할 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 시간인데 여기서는 allow가 지금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 요렇게 쓰였어요. processing time을 꾸미는 형용사. 투부정사 앞에 나온 for 이거 뭐예요? 투부정사 앞에 나온 for 투부정사 앞이니까 무슨 줘? 의미상 줘. 그러니까 받아들일 시간이야. 받아들일 시간에 누가?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시간을 허용할 것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시간? to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는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벌어지고 있는 what's happening.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허용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네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정보의 즉 정보 미리 통보하는 거, 미리 사전 통보하는 거, 정보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보의 효과, 그죠? 그러면은 정보를 먼저 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변화에 어떻게 adapt라는 표현 쓰였죠? 변화에 적응하도록 할 시간을 부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요 표현들, 여기 지금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요 문장들 보시고요. 요런 것들 지금 이 효과, 정보를 치는 것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사, 뭐 전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죠? 미리 부모님이 얘기를 해줘야, 그죠? 마음의 준비도 할 거고, 그죠? 그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적응할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거고, 내가 기존에 좀 이제 익숙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32번 볼까요? 생각하는 능력의 기반인 기억. 생각하는 능력. 기억이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과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기억이 뭐에?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기서 사례로 나오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이제 인공 다리를 만들게 됐어. 그랬다고 해도 내가 나라는 사람이 뭔가 사라진 거야? 그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사례 나오지만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그 치매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식도 못 알아봐.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아, 완전히 이제 저 사람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잖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체의 다른 어떤 일부가 손실됐을 때, 그게 상실됐을 때의 상황과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상황이 달리 접근된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 알츠하이머의 그 생각, 그 환자를 잘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손상은 나라는 그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부분 보시면 나론니 볼 거예요. 나론니 나왔어요. 나론니 나오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뭐 떠올리셔야 돼? 부정어 나옵니다. 부정어 나오면 그 뒷부분은 직접 의문문 그 순서로 만드시면 돼. 직접 의문문 순서. 문장에 지금 일반 동사 나오면 두 동사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나론니 A 버로소비야. 버로소비. 여기 지금 버로소가 생략된 구조로 보셔야 돼요. 버로소. 그러니까 뭐뿐만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underlie, 우리의 능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underlie, 아래쪽에 lie, 놓여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반이 되다라는 동사고요. 중요한 동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기반이 되어 어떤 능력? 생각할 능력. 에러 같은 건 이제 그 강조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그 생각할 능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즉 그 기억이에요. memory. 그 기억은요, define the content of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의 내용을 규정하고요. 그리고 또 뭘 규정하냐면 how we preserve them. 그것들을, 즉 우리의 경험을 보존하는 그 방식을 또 규정을 한대요. define의 목적어 자리에 content 나왔고 how가 이끄는 문장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 딱 읽었을 때 아, 그래 이런 얘기 하겠구나 라고 감잡기 조금 어려워요. 그냥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아,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나 보다 지금. 메모리에 대해서. 그죠? 그거 짚고 가시면 돼. 기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구나. 기억은 만든대요.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든대. 뭐가? 기억이. 되셨죠? 그러니까 기억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정체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되셨죠? 요게 지금 주제와 관련된 얘기고, 이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큰 이유는 요 밑에 부분부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야.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나온 그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구체적인 얘기냐면 뒤에 보세요. 3번 문장부터. 만약에 내가 뭐라면 suffer from heart failure. 내가 그 심장이 아파. 그래가지고 depend on an artificial heart. 내가 인공심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나 자신일 것이다. 역시 그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no less. 역시 뭐뭐이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파서 내가 인공심장 가진다 해도 나는 역시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자, 요 문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문법 포인트 뭘까요? 요 문장에 들어가 있는 문법 포인트. 3번 문장. if 다음에 뭐 왔어 지금? 뭐라고? and?
요거 벙리얼 구조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있고. 그거 말고 근데 if와 관련돼서. 원래 내가 주어잖아. 그러면은 was가 와야 맞아요. 과거일 때 was가 맞아요. were가 맞아요. I were야? I was잖아. 근데 여기 were가 왔어. 왜 were가 왔지? 이런 거 뭐예요? 가주어 아니고 were가 온 거.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근데 이것만 설명할게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법 과거는 일단 형태를 보세요. 형태는 if절에 과거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이런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이 이렇게 와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과거 동사를 이용한 가정법이야. 과거 동사를 이용한 가정법이야. 그 형태가 그냥 과거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뿐이에요. 의미는 뭔데? 의미는 과거 동사를 이용했을 뿐 이거는 시점, 실제 시점을 과거로 나타내는 건 아니고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상황 또는 현재 벌어질 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이잖아. 가정법은 언제 쓰는 거야? 말 그대로 가정이거든. 실제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실제 사실이 아닐 때 또는 실제 벌어질 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가정할 때 쓰는 게 우리가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실제 현실성이 별로 없어. 벌어질 현실성이 별로 없는 일에 대해서 쓸 때 우리가 가정법을 쓰는데 그 현실성이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이용하거든. 그래서 현재 사실, 현재 벌어질 법하지 않은 일 또는 현재 벌어진 일과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런 가정법 과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가정법을 만들어줘. 그래서 얘는 지금 뭐뭐라면 또는 뭐뭐 한다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과거 동사라고 해서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즉 현재 사실에 대해서 사실과 반대로 가정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좀 기록해 놓으세요. 가정법 과거 모르고 고등학교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여기 내용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심장 부전을 앓고 있다면 이거 가정법이라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지금 심장병이 그래서 있어 없어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야.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얘기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법인 거고 현재 아닌데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제를 저렇게 땡겨다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심장에 지금 내가 의존하고 있다 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다. 마찬가지로 내가 팔을 잃었어요. 사고로. 그리고 had it replaced. 그것을 즉 그 팔을 replaced. 교체가 되도록 만들었어. 뭐로? 인공팔로 교체가 되도록 만들었어. 인공팔 꼈단 얘기야. 그랬을 때도 I will still be essentially me. 내가 본질적으로 그것은 역시 나다. 그 말이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예요.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나의 정신과 기억이 remain intact. intact 이거 지금 표시해 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손상되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예요. 손상되지 않은.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한.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내 기억이 나는 계속해서 be the same person.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되셨죠? No matter which 다음에 지금 명사가 오면요. no matter which는 no matter which 다음에 지금 명사 와 있거든? 명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명사 앞에 which가 나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떤 또는 어느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which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게 이제 의문사일 때 no matter which 뒤에 명사 나왔을 때 어떤 또는 어떤 명사가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명사가 뭐뭐일지라도
즉 여기서는 which part of my body 이렇게 나왔죠.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이 other than, 뇌를 제외한, 제외한이란 뜻이에요. 뇌 이외에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이 is replaced. 교체가 될지라도, 그 말이에요. 교체가 될지라도 뭐래? 정신과 기억이 손상되지 않으면 계속 나는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되셨어요? 반면에 눈가가 잃어요. 뭐를?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기억이 어떻게 돼? fade, 흐려져요. 자동사, 흐려지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한대요. that 이하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he's not himself anymore. 아, 너는 그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한대요. 되셨죠?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이하라고 it is, 그것은 마치 뭐뭐 같습니다. 뭐와 같은 거냐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거기 없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되셨죠? 뭐일지라도 그의 신체는 남아있어요. unchanged,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지라도. 요거 지금 앞에서 썼던 intact랑 지금 같은 말이야. 변하지 않은 채로,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몸은 다치지 않았어도 뇌와 이 정신, 기억이 사라져.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 그 사람이 이제 더는 아니다라고 인정한다라, 생각한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좀 글의 구조를 보면 여기 지금 요 앞부분까지 여기서 지금 주제를 이미 얘기를 했고요. 주제. 기억이 뭐를 형성한다? 기억이 정체성을 형성한다 라고 하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3번 문장부터 요 문장까지, 그 on the other hand 나오기 전까지, 요 부분까지 기억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가 손상됐을 때 부위의 손상이 되었을 때는 나라는 것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 그 얘기죠. 근데 6번 문장.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니라 기억의 손상. 기억의 손상이 되면 뭐가 된다? 나가 유지가 되지 않고 나가 상실된다는 거죠. 즉 자아나 어떤 자아, 이거를 나를 자아, 정체성이 상실된 걸로 본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유지, 이 나를 자아 또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self. 여기 self라는 표현도 있었죠. 자아, self가 유지된다. 여기 self라는 표현이 어디 있었냐? 여기 뭐 myself라고도 돼 있고 me라고도 돼 있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서봐. 야, 너 늦게 와놓고 너 자면 어떡하냐? 물 마시고 와. 물 마시고 오세요. 그러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거참 그 축구가 아주 요란했나 보구만. 응?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3번. 33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참 이게 주제가 참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아기들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언어를 배우는데 아기들이 언어를 배울 때 뭐를 가지고 배우냐면 이 소리 패턴을 예측을 한대요. 소리 패턴. 소리 패턴.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언어를 배울 때 뭐를 이용한다는 거야? 소리 패턴을 예측해가지고 언어를 학습을 한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지문 한번 같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자라면서 아기들이 형성하는데요. construct, 구성하다,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기대를 만들어낸대. 그죠? 기대야. 뭐에 대한 기대인가 하면은 전치사 뒷자리예요. 명사 뒤에 what 뒤에 what 뒤에 명사가 와 있어. 그럼 얘도 아까 which가 의문사일 때 의문사 뒤에 which 뒤에 그 명사가 와 있으면 그때 어떤이었잖아. what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가 와 있으면 그때 어떤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또는 어떤 소리를 그들이 들을지 언제 들을지에 대해서 기대를 형성을 한대요. 어떤 소리를 언제 들을지. 즉 어떤 소리를 언제 들을지. 즉 소리를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소리의 패턴을 예측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들은 즉 아기들은 hold in memory 기억 속에다가 잡고 있어요. 어떤 소리 패턴을 잡고 있어요. 즉 소리 패턴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 패턴은 어떤 소리 패턴인가 하면은 규칙적인 베이스로 그러니까 규칙적인 그 기초를 두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소리 패턴을 기억을 한대요. 신기하지, 그치?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설을 세우는데 like 뭐뭐와 같은 뭐처럼 어떤 내용의 가설을 세우냐면 만약에 내가 이 소리를 먼저 들었어. 그러면은 그 소리가 아마도 will be followed. 따라질 거야. 즉 저 소리에 의해서 따라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지금 이 소리 뒤에 다음 소리가 이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라는 거야. 아이들이.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아기들이 뭐를 인식한다? 소리 패턴을 인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아기들의 소리 패턴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애들이. 자, 과학자들은 결론 짓는데요. 뭐라고 결론 짓는지 저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이야. 아기의 그 기술의 많은 부분. 배우는 데서, 언어를 배우는 데서 아기의 기술의 많은 부분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지금 여기 처음 나왔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소리의 패턴을 아기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언어 배우는 건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그 기술은 뭐뭐 때문입니다. due to, because of랑 같은 뜻이죠.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능력 때문이래. 뭐 할 수 있는 능력?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래요. 이 부분이 원래 이제 모의고사에서 밑줄 친 부분이었는데 그 빈칸을 넣어야 되는 그 빈칸 문제였어요. 이 부분이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뭐 통계를 계산한다? 약간 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오답이 엄청 많았던 질문이에요. 이게 오답률이 거의 70%가 넘었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애들이 뭐 계산기 두드린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밑에 이제 보면은 좀 그 설명이 나옵니다. 같은 얘기가 사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밑에서. 자, 아이들이 언어 배울 때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보자. 밑에 나오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라고 이게 풀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뭐처럼 보인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대.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어디에? 패턴에 주의를 기울인대요. 그 패턴은 어떤 패턴이야?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말이 지금 요거예요.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이게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것이고 반복되는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뭐를 습득한다는 거야? 언어를 습득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이제 주제문이긴 한데 이 뒷부분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상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여러분 상술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주제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뭐가? 아기의 언어 습득은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덕분이다. 능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였어? 바로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주목하는 것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언어의 반복적 패턴을 인식하는 이 상술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언어의
반복적 패턴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렇게 해서 언어를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언어를 인식을 해서 뭐가 되냐면 이 애기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는지 하우가 이끄는 문장으로 요 끝까지 쭉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그죠? 그리고 in what order 여기 요 뒷부분에 지금 sounds order 요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 반복돼서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어떤 순서로 소리가 발생하는지, 또 어떤 간격으로 소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왜 가지고 소리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아이들이 다 그 아기들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 기억을 한대. 몰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기억 저장소가 가능하게 합니다. 오형식으로 나왔네요. 그들이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어디 안에서? 자기 뇌의 그 회로 안에서 이런 거 그냥 과거로 쳐버리세요. 그들이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뭘 추적해요? 이 트랙의 목적어가 여기 나오는 거야. 빈도.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 그러니까 소리 패턴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이런 거를 기억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하도록 만들 이 목적격 보어가 2개 나왔습니다. 사용하도록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예측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예측해요? 그 소리 패턴의 의미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을 한대요. 아, 요거? 요 주제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 밑부분이 상술이라는 것이고요.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 이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은 뭐를 인식한다라는 거야? 언어의 반복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거를 통계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지금 상술, 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언어의 반복적인 패턴을 인식을 해서 얘네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의미를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의 의미를 파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한 거는 소리 패턴의 빈도와 뭘 연결시킨다? 빈도와 말의 의미를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아기들이 언어를 습득하더라. 이 얘기예요. 주제에 해당되는 문장, 요 4번 문장이었죠? 여기 지금 요 부분, 대절 해당되는 이 부분이 주제에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지문들은요, 많이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내용 자체가 낯선 지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 한국어 여러 번 읽어보세요. 3번에서 5번 정도 먼저 읽어보세요. 아셨죠?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국어를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셨죠? 내가 왜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러냐면 나는 영어 공부할 때도 소리내서 하는 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막 학생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띄엄띄엄 읽어. 영어든 한국어든 띄엄띄엄 읽어버려. 여기 읽다가 그냥 여기 읽고 막 이래. 그 중요한 내용 막 그냥 다 그냥 지나치고 봐버리는 거야.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안 되거든.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건너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게 공부하는데 이해를 높이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먼저 소리내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읽으시라.
자, 34번 볼게요. 심해 동물의 발광에 대한 진실. 이 발광이 빛을 발한다는 뜻이에요. 빛을 낸다는 얘기예요. 반딧불이 있지, 반딧불이. 반딧불이처럼 어떤 그 빛을 내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심해, 즉 바닷속에 사는데 그렇게 빛을 내는 동물들이 있어요. 막 그 해파리인가? 뭐 이런 애들도 그 빛을 내거든. 걔네 그 몸속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빛을 왜 내는가 하면은 얘네들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누구한테? 다른 생물들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히려 빛을 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왜 발광을 하는지, 왜 빛을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그 일부 심해의 그 생물들은요, be known to라고 하면은 to 동사 원형 나오면은 뭐로 알려지다예요. 뭐로 알려져 있냐면 생물 발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근데 뭐로 사용을 하냐면 as a lure는 미끼란 뜻이에요. 미끼로 사용을 한대.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게 미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빛을 낸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attract prey. 먹잇감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로 유혹하냐면 작은 빛으로 유혹하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모방하는 빛이에요. imitating. 뭘 모방해요? 움직임을 모방하는 빛이에요. 무엇이에요? 누구의 움직임? 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그러니까 빛을 내가지고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반딧불이처럼 firefly, 반딧불이처럼 뭐로써 지금 as 뒤에 as a lure, as sexual attractant 이 두 개가 병렬구조. 그러니까 성적인 유인 물질로서 뭐 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이걸로써 사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되셨죠? 이 두 가지 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얘기가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도입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도입부. 그러니까 보통 이 그 발광이 뭐 때문인지 흔한 이제 설명을 제시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여기부터 나옵니다.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for the survival value. 진화적인 이론이 있지만 뭐에? 생존가에 대한. 그러니까 생존적 이건 그냥 직역하세요. 생존적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의 생존적 가치. 그러니까 빛을 내는 그 생존적 이유, 이거 그냥 value를 그냥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빛을 내는 그 생존과 관련된 이유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많은 이유들이, 많은 그 이론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is to create, 만드는 거래요. 뭘 만든대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들어내는 거래요. invisibility, 보이지 않음, 즉 비가시성, 뭐 이렇게 한자로 쓰면 비가식성, 보이지 않음이란 뜻이야. visibly 보이는 이란 뜻이니까. 이런 거는 지금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빈칸으로 이런 건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관련있대? 요 비가식성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래. 지금 빛을 내는 거랑. 되셨죠? 그거.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광. 빛을 내는 거. 발광은 뭐 때문이다? 비가시성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밑에 부분 보시면은 색깔인데 거의 모든 그 생물 발광 물자에, 즉 생물이 빛을 내게끔 만드는 그 분자의 색깔은요, 보통 다 어떤 색이냐면 청록색이래요. 청록색. 그 청록색은 뭐냐면 동격의 콤마. 이 청록색은 같은 색깔이에요. 바다 위층과 같은 색깔이야. 바다 색깔이 보통 청록색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빛으로 색을 낸다라는 거야. 빛을 낸다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색을 낸대. 그 색으로 빛을 낸다라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스스로 발광함으로써, 청록색으로 스스로 빛을 내므로써 그 생물은요,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데 이런 거니까. 또는 뭐 하지 않냐면 실루엣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특히 어떤 경우에 보여질 때, 즉 그 생물이 여기 지금 그 생략된 말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이 are viewed니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when이나 뭐 if나 while 이런 거 뒤에 과거 분사 올 수도 있고 현재 분사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분사 오는데요. 그건 그냥 분사 구문이에요, 사실.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에서 주어,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동사 ing 붙여서 지금 being까지 생략돼 버린 건데 접속사 그냥 남겨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사 구문이 생략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주어가 얘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질 때 과거 분사가 있으면 수동의 의미 살려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보여질 때 어디서부터 아래에서 보여질 때 뭐를 배경으로 더 밝은 물 위쪽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이 이렇게 있어.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지금 해가 있겠지. 해가 지금 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밝은 빛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그 생물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지금 크리에이처가 하나 있다고 해. 얘가 빛을 내는 크리에이처야. 빛을 내는 생물이야. 뭐 해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가 빛을 이렇게 내면은 아래에서 보일 때, 그러니까 이 밝은 빛이 여기 있고 해가 여기 떠 있고 아래에서 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아래에서 이 해파리를 바라볼 때 뭐가 생기지 않는데? 그림자가 생기거나 실루엣이 생기지 않는데. 뭔지 아시겠죠? 얘가 이렇게 빛을 내버리면 이 해에 의한 어떤 그림자나 실루엣이나 이런 게 아래쪽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나왔던 발광을 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되셨죠? 자, 그보다는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란 뜻이고요. 앞에 나온 내용과 이제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을 빛을 내므로써, 아까 발광한다 그랬죠? 자신을 빛을 내므로써 그들은, 그 크리처는, 그 생물들은 blend into the sparkles, 그 반짝이는 것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반사로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분산된 그 청록색 빛, 햇빛과 달빛의 그 청록색 빛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래쪽에서 봤을 때 나머지 이 배경하고 그냥 잘 아주 섞여 들어가서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 생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위장 효과가 있는 거지. 말하자면 위장 효과. 따라서 그들은 이 부분은 그냥 B 플러스 IN, 요거 이제 진행형으로 보세요. 진행형이에요. 이거 중간에 껴들어간 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빛을 뭐 하기 위해서? Not to see. 이거 만약에 not이 없으면 보기 위해서 라고 해석돼야 될 텐데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으면은 투부정사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든다지. 근데 여기서는 not A but B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연결돼 있어. 얘랑 얘가 연결돼 있어.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Not be unseen.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되셨어요? 이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주제를 또 담고 있죠. 이 중간 부분은 지금 그 원리를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 여기까지는 지금 요 발광이 어떻게 이 크리처를, 생물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원리 설명. 그 원리의 구체적인 설명 뭐였어요? 얘네들이 빛을 내면은, 뭐 어떤 빛을 낸다 그래서? 청록색의 빛을. 청록빛을 발광을 한다 그랬어.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특히 아래에서 봤을 때 뭐가 생겨나지 않는데 그림자나 실루엣
이런 게 생겨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보이지 않게 된다. 보이지 않음. 요 말하는 거죠. 실루엣 생기지 않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시다. 배경과 섞인다는 거죠. 여기서 실루엣 생기지 않고 배경의 빛과 섞임. 배경의 섞임. 사실 여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위장 효과야. 완전히 위장이 되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버리죠.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으로 넘어갈게요. 36번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35번까지 하고 시간이 끝날 수도 있겠네.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일단 주제 볼까요?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필터 버블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가. 이 주제 좀 딱딱한데 이거 그냥 한마디로 선생님이 확증 편향에 대한 거라고 알려줄게요. 확증 편향.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거 한번 검색해 봐봐. 이거 수업 끝나고 인터넷 구글에다가 확증 편향이라고 한번 검색해 봐봐. 그러면은 그냥 단박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증 편향에 대한 소재는 우리 모의고사 2학년, 3학년 갈수록 모의고사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요런 지문 만났을 때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 확증 편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는다는 얘기야.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후변화 부정론자가 있어. 기후변화 부정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그 현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명백히 기후가 지금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상 기온이 지금 생겨나가지고 막 기상 이변도 생겨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산불 나고 막 가뭄 나고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막 폭염 있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명백한 증거들을 보질 않아요. 무시해 그냥. 보질 않고 그냥 기후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만을 그냥 믿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애초에 자기가 가진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생각이면 받아들여. 근데 애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충돌되는 생각이야? 또는 그런 증거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 온라인 알고리즘이 그런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요즘 온라인 알고리즘 유튜브 뜨면은 다 내 생각, 내 취향과 내 관점하고 일치하는 것만 거의 다 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오히려 이런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배경식 가지고 보시면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목했는데 뭘 주목했냐면은 하우가 이끄는 문장이 나와요. 어떻게 의문사 다음에 조동사 나왔죠. 의주동. 어떻게 이 온라인 알고리즘이요. encourage 조장하다 동사. 여기서는 지금 이 삼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인간의 어떤 경향을 조장한대요. 그 경향인데 어떤 경향인지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 나와 있어요. tendency 뒤에는 to 부정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하는 경향. 뭐예요? 어떤 경향이냐면 모든 것을 움켜쥔대요. 모든 것을 그냥 여기서 움켜진다라는 거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야. 받아들여. accept야. 여기 지금 이거는 받아들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야.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인지 대시 이끄는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관계대명사절.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면 confirm, 확인해주는 모든 거예요. 신념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가 이미 지금 믿고 있는 그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믿고 싶은 것대로 믿는다. 그 얘기예요. 뭐 하는 반면에 조용히 무시하는 반면에 정보를 무시하는 반면에 그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Doesn't match those beliefs. 그러한 신념에는 match, 들어맞지 않는 그런 정보는 무시하는 반면에. 되셨죠? 요게 지금 요 확증 편향을 설명하는 핵심 문장이고 여기서 이 온라인 검색 시스템이 알고리즘이 바로 그 확증 편향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주제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즉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조장하는 확증 편향.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같은 얘기합니다. 2번 문장, 3번 문장. 우리는 소위 필터 버블이라는 것을 설치한대요. 우리 자신 주변에. 이 필터 버블은 그냥 필터라고 생각해. 어떤 생각의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의 필터. 그러니까 관점의 필터, 생각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필터링을 쫙 한다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 필터링을 쫙 한대. 그래서 필터링을 하면은 해서 내가 수용하고 싶은 정보만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수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필터링에 대한 설명이 where가 이끄는 관계 부서절로 나와요. 그 필터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이 돼요. 오로지 어디에만 노출이 돼요? That material. 그 자료에만 노출이 돼요. 자료인데 그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에만 노출이 된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 be challenged, 도전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다가 아니라 도전을 받다는데 never 붙었으니까 도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분사구문, 우리는 또 주지 않는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떤 기회? acknowledge, 인정하다라는 동사 중요합니다.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요. existence, 존재를, 무엇의 존재?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경향, 그리고 다른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확증 편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문장. 최상의 경우에 우리는 뭐가 된대? 나이브라 그러면은 굉장히 순진한이란 뜻이거든. 순진한.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고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순진하고 좀 천진난만한 거를 이제 나이브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순진해지고요. 그리고 sheltered,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는 radicalize, 과격화된대요. radicalize는 원래 급진화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으로 치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떤 자기만 혼자 막 그 생각을 막 하면서 거의 막 그 방향으로 막 생각을 막 발전시켜가지고 정말 치닫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격화된대. 그런 극단적인 시각으로 과격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를 할 수가 없냐면 unable to imagine life.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대요. 우리의 특정한 법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오는 그 세계 속에 그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굉장히 그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참담한데 정확하게 쓰고 있죠. 지적인 고립. 그리고 진정한 왜곡.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왜곡은 어떤 왜곡인가 하면요. 믿는 것에 따라서 오는, 믿는 것과 함께 오는 왜곡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써 생겨나는 왜곡인데 뭘 믿는 것이냐면 that the little world, 작은 세계야. We creat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작은 세계가요. 뭐예요? 전 세계다. 그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따라오는 그 왜곡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요 부분에서는 이 확증 편향의 효과에 대해서 결과 그 효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효과로 지금 언급한 거 뭐예요? 지적인 고립, 그다음에 왜곡 뭐 이런 얘기죠. 완전히 그냥 자기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그냥 그 갇히게 되는 그 우물한 개구리로서의 그 편협한 시야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뭐 여기서 나온 표현을 설명을 하면 지적인 고립. 그 다음에 어떤 요거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의 어떤 개구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왜곡, 세상에 대한 왜곡 이런 게 확증 편향의 효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